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 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Q&A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글로 이제 답변드리기가 약간 조금 한계가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이제 Q&A를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좀 그 올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지금 현 채널에 올라온 질문들 제가 나중에 가이딩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고는 깜빡하고 넘어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뭐 이 채널에 무슨 그 촬영 감독이 따로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전에 사모님이 뭐 이렇게 답글 가이딩 영상 만들어 준다 했는데 왜 안 만들어 주지, 이런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딱 체크해서 다음에 영상으로 가이딩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받기 시작한 게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고, 그래, 이제 전부 다 이제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현대 스포츠화된 스파링 중심의 무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황 설정, 그러니까 이제 시연용 합을 맞춘, 어떻게 보면 하지만 스파링 중심은 아니지만 시연용 합을 맞춘, 뭐 예를 들면 아이키도나 크라브마가나 아니면 칼리나 이런 무술도 꼭 필요하다.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합기도, 태권도 뭐 효용성이 있네 없네 그 문제가 아니랬잖아요. 일단은 개개인이 이제 본인이 베이스로 어떤 무술을 잡고 어떻게 확장을 시켜 나가서 어떻게 상호 보완시켜 나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전체 맥락으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받는 질문이 뭐 제가 이제 뭐 유도를 하는데 뭐 검도를 이렇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유도 검도 하면서 뭐 크라브마가를 또 같이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코도 하면서 이것저것 요런 거를 하고 싶다. 뭐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조합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베이스가 되는 무술을 7년에서 10년을 먼저 해야 돼요. 하고 나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확장하는 개념. 동시에 진행하면 절대 안 돼요. 동시에 뭔가 하고 싶으면 그냥 쿠도나 종합격투기를 하세요. 차라리. 뭐 예를 들면 내가 타격도 하면서 이제 유술계통도 같이 하고 싶어 이러면서 뭐 주짓수도 배우면서 킥복싱도 하겠다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취미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오래 못 한다고요. 그래서 뭐 주짓수를 예를 들면 한 7년 정도 해서 퍼플에서 브라운 정도까지는 올라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놓고 이제 뭐 킥복싱이나 복싱을 가미하는 형태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주짓수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복싱도 같이 막 배울 거야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제 쿠도나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가시면 그 프로그램이 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 왜 도장비를 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쿠도나 종합격투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게, 한 2, 3년 해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 주짓수면 주짓수, 아니면 복싱 하는 애들에 비해서 그라운드도 안 돼, 타격도 안 돼,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다. 막 이렇게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쿠도 추천 영상, 종합격투기 추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타격이나 그라운드를 하루 하나만 파고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하고 그라운드가 같이 믹싱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기간은 더 길게 잡으셔야 돼요. 맞죠? 그건 기본이에요. 어쨌든 변론으로 하고, 이제 왜 제가 베이스가 되는 무술, 이거는 베이스가 되는 무술은 무조건 이제 그 스파링 중심의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핵심. 해동검도도 너무 좋은데, 해동검도를 7년, 10년 하고 확장해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칼리도 너무 좋은데, 칼리를 7년, 10년 하고 확장해 나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스파링 중심의 무술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러면 이제 시연용 합을 맞춰서 서로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기술을 약속되는 식으로 하는 훈련 체계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랬죠, 제가. 교육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 먼저 베이스를 잡아버리면 이제 제가 가르쳐 보면 그러면 이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이제 확장해야 되잖아요.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거를 못 견뎌 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연용 합을 맞춘 무술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스파링을 통해서 나의 실력이 객관화되질 않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솔직히 뭐 영화 액션 합 찍듯이 서로 합을 맞춘 형태에서 계속 숙달이 되다 보면 이거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동작이 매끄럽고 깔끔하게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예를 들면 범죄도시의 그 누구지? 이름 뭐죠? 마동석. 제가 이름이 잘 어쨌든 그분 영화배우 그분이 복싱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복싱 스파링 능력치가 엘리트 선수 출신이나 아니면 스파링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제 생활체육이라도 이제 메달을 많이 따신 분에 비해서 스파링 능력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동작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복싱 오래 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연용 합을 맞춘 무술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계속 주짓수나 주짓수나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처럼 계속 스파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실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만약에 복싱 체육관을 간다 아니면 주짓수를 간다 이러면 2, 3년을 못 뱉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거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잡고 확장하라고 추천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쿠도를 한 10년 했어. 한 7년 했어. 근데 내가 쿠도 하다 보니까 타격은 내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 테이크다운에서 그라운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확장해서 보완해서 이제 뭐 레슬링이나 주짓수 아니 또는 유도를 격가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해서 뭐 예를 들면 쿠도를 일주일에 7년에서 10년 동안은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나가다가 이제 확장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도나 이런 유술 쪽으로 이제 좀 더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멈추고 유술 쪽으로 투자해서 한 2, 3년 한 다음에 다시 쿠도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전에 이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방식은 대한검도에 이제 그 사범할 때 이제 아이키도가 이게 검수를 전제로 한 유술극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검도의 검도는 그냥 계속 하면서 아이키도를 이제 격가지로 이제 보조 형태로 넣어서 그 유술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상호 시너지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이키도는 스파링 중심은 아니에요. 뭐 스파링 중심의 프로그램을 넣는 사범님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무술의 기본적인 교육 체계 자체는 스파링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합을 맞추는 약속대련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랬죠. 그래서 반드시 베이스로 잡는 7년에서 10년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사장님 저는 이제 해동검도 원래 어릴 때부터 해서 이미 한 10년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아니면 종합격투기나 아니면 쿠도나 레슬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현대 스포츠화된 스파링 중심의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 체계를 7년에서 10년을 먼저 하세요. 일단 무조건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주짓수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 해당 종목을 7년에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제가 뭔가 자세히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느낌이 와요. 내가 이걸 확장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딱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세요. 그때 뭐 칼리를 한다든지 크라브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혀 다른 이제 복싱만 하고 있었다면 주짓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확장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보고 현직자분들 중에 원장님 제가 뭐 검도나 유도 같이 할까요? 아니면 합기도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합기도하고 복싱을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하루 종일 내가 운동만 하는 사람 같으면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자기 본업이 있는데 생업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7년에서 10년 정도 베이스가 되는 걸 먼저 잡아 놓으세요. 진짜 그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파링 중심의 무술로 먼저 잡아 놓으시란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이키도나 칼리를 이제 오랫동안 수련하시고 이제 이게 스파링 중심의 어떤 공방의 이치를 내가 다른 무술을 통해서 좀 느낌을 받아와서
지금 내가 베이스로 하는 무술에 접목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도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복싱을 계속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킥복싱이나 아니 종합격투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봤어요. 예전에 보면 학기도 관장님인데 코도를 하시는 거야. 예, 주짓수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으로는 스파링 중심의 베이스를 이제 현대 스포츠화된 무술로 7년에서 10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확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까 제가 못 견뎌한다 했잖아요. 그게 제가 보면 이제 칼리 지도자나 아니면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시연용 합을 맞추는 형태 그런 형태의 무술을 오랫동안 수련하시다 보니까 이제 스파링 중심 예를 들면 주짓수를 하다가 한 블루쯤에 그만두게 돼요. 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거든. 예. 막 회의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 전에 내가 시연용 합을 맞춘 무술에서는 내가 내 스파링 경험치기라는 게 객관적으로 계속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숙달된 만큼 나는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짓수 가고 나면은 완전 밑에서부터 그냥 아예 생초보잖아요. 근데 스파링 능력치라는 게 안 올라가요. 계속 수령이고 전에 제가 이제 검도 관련된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뭐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더 큰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고 막 끝도 없어요. 그게 나중에 팔당 될 때까지 계속 그래. 저는 그게 이제 검도 20년 차 때 딱 너무 막 번아웃 됐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파구로 삼은 거는 이제 원래부터 제가 이제 계속 독학으로 이제 확장해 왔던 이제 고류 검술 쪽, 그 다음에 이제 칼리 쪽, 이제 이쪽으로 그냥 아예 방향 전환해서 지금 확장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장하는 방법은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현대 스포츠화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7년에서 10년 정도 하시다 보면 안목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확장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나의 생활 패턴이나 나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자연스럽게. 그건 제가 뭔가 설명드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대원검도에 이제 한 10년 차 때부터 이제 중세 고류 검술이나 그러니까 중세 이제 유럽 검술, 그 다음에 일본의 고류 검술이나 중국의 고류 검술,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동남아 쪽, 이런 거를 막 저는 이제 문화의 일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런 거를 취미생활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년 차 때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칼리 지도자로 지금 7년째 활동 중인데 지금도 저는 중세 유럽 검술도 연구를 따로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현대 스포츠화된 죽도 시합 어떻게 보면 스포츠화된 현대 검도나 이제 일본의 고류 검술이나 뭐 중세 유럽 검술이나 아니면은 칼리나 이런 게 별 차이점이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 맥락을 다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확장해 나갈 때 그게 막 새로운 걸 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되게 몸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 그러니까 고류 검술을 해도 금방금방 이제 소화를 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라운드였어요. 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슬링 할 때 충격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 본격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다치고 이제 계속 충격의 연속이 지금 또 계속.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하구나. 뭐 예를 들면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몸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영감이나 이런 게 저는 이제 그라운드 파트를 하면 할수록 제가 수련생으로서 하면 할수록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수련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복싱도 너무 오랫동안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복싱 작년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다시 가서 이제 몸풀기식으로 하면서 스파링 감각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몇십 년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코치님한테 이제 밑에 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감각을 조금씩 끌어올려요. 근데 이제 복싱을 저는 계속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도검류 스파링에서 나오는 공방의 이치가 맨손 공방의 이치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필요할 때 가서 감각 조금 끌어올려 주는 게 저는 필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그 더티 복싱 프로그램을 이제 그 칼리의 맨손 근접 격투수를 이제 복싱 훈련 체계로 아예 접목시켜서 변형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형태가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가서 제 개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필요한 확장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예방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양한 위기 상황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고 가르치고 강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확장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경찰일 수도 있고 국정원 필드 요원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확장하는 형태나 양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획일화되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 스포츠화된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7년에서 10년을 그냥 한번 미친 듯이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리고 나면 제가 지금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던 게 어떤 건지 확 느낌이 와닿으실 거예요. 진짜로. 예. 안 그러면 이게 뇌피셜로 키보드 워리어나 이제 무술 매니아들 있죠. 제가 말하는 무술 매니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한검도에 검도 2년 찔끔해. 그 다음에 뭐 복싱도 한 2년 찔끔해. 그 다음에 뭐 주짓수도 한 2년 찔끔해. 예? 뭐 블루 딱 달자마자 그만뒀어. 그러니까 각 무술마다 2년 아니면 3년 만년 막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합의 공인 18단이래. 말도 안 돼. 무술의 단이라는 건 1단에서 9단까지의 그 체계를 차용한 건데 그건 합산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3단을 합치면 18단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그냥 3단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다 하세요? 5단이면 합을 해서 40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5단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단일 무술 경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단일 무술이란 건 스파링 중심 체계로 형성된 무술에서 그때 내가 단을 어떻게 취득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이제 수련했는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검도할 때 저희 검도장에 초단이 있었는데 이분이 거의 한 14년째 초단이었어요.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인데 이 선생님은 이제 승단에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검도장에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꾸준히 나와요. 그렇게 한 13년 했을걸? 예,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승단 보러 가라고 잔소리하고 뭐라고는 했겠지만, 그건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왜냐면 이제 승단을 심사 보고, 승단하고 나왔을 때 뭔가 또 달라 보이는 관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막 잔소리는 했지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이, 검도 관장님이 그냥 단은 초단이지만 실제로는 4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주짓수와 같은 승단 체계라면 저희 선생님이 그냥 바로 블랙벨트를 줬을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한테는. 예. 외부적으로 보이는 건 초단이지만 꾸준히 계속 수련했어요. 13년 넘게.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단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2년 찔끔, 2, 3단 찔끔, 이거 찔끔, 2년 찔끔, 2년 찔끔 해가지고는 또 이제 집체 교육식 무술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다? 칼리나 이런 거. 예? 뭐 해동검도도 예전에 파가 나뉘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수련해와가지고 고단자가 된 분이 있고, 다른 거 하다가 집체 교육 통과해가지고 갑자기 4단대. 예.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막 파벌이 나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수련하신 분이 이제 뭔가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게 막 또 안에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뭘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뇌피셜로 얘기를 해. 제 채널에 보면 댓글 제가 전부 다 차단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제가 이런 사람들 보고는 뭘 하냐면, 이런 거 할 시간에 뭐 주짓수 좋고 코도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단일 무술을 최소한 7년에서 10년은 하고 떠들어라. 안 그러면 당신은 평생 그냥 2, 3단, 뭐 1단, 2단, 2년짜리, 3년짜리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7년에서 10년 개인차가 있겠지만,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나면 이제 확장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마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현직자분들 고민은 이제 원장님, 그러면 제가 뭐 검도를 계속 하긴 할 건데, 검도를 하다가 이제 실제 필드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나이프나 저는 3단봉인데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사모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가 뭐 검도는 7년이나 10년 차 좀 됐을 때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하고 교육 프로그램, 원래 본업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한테 맞게끔 전부 다 이제 교육 체계를 변형시킨 거예요. 지금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이제 뭐 검도 유단자거나 아니면은 뭐 복싱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유파 칼리 하다 오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희 오프라인 수련생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이건 어차피 보조 형태다. 그래서 계속 와라. 그리고 이걸 메인으로 잡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집체 교육식으로 하는데 매주 빠지지 말고 와라. 저희는 어차피 좀 교육 체계가 이제 스파링 다양한 게임에 스파링 형태로 이제 가니까 메인으로 잡아도 상관없지만 대신에 꾸준히는 와야 된다. 제일 나쁜 게 막 6개월 막 미친 듯이 오다가 갑자기 또 안 오다가 이런 게 제일 안 좋더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일일 수련생도 받으니까 멀리서도 와요. 서울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산에 내려와서 뭐 여행할 겸 놀러 올 겸 해서 와가지고 이제 집체 교육시로 교육받고 올라가면 제가 이제 파트너랑 뭐를 이제 모의 상황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나이프를 들었을 때 또는 내가 뭐 삼단봉이나 톰팔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파트너하고 모의 훈련을 하면 좋은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그거 하고 또 가서 이제 본인은 본인 베이스로 하는 거는 따로 하면서 무술을 하면서 격가지로 이제 보조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능 기부로 오프라인 수련 모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진짜 골치 덩어리예요. 아 진짜로 이 오프라인 수련 모임을 끌어가는 게 돈은 돈대로 계속 적자죠. 맞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설 사용료로 받는 건 있지만 그 돈은 택도 없어요. 제 기회비용에 비하면. 뭐 사무실에서 쓰거나 그 다음에 공용 장비 제가 이제 또 계속 필요한 거 사서 구매하고 또 수련할 때 필요한 거 쓰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적자인데 계속 재능 기부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루트 컴뱃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직자분들이 서로 이제 암묵지를 서로 이제 재능 기부할 수 있게끔 교육 플랫폼 형태니까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현직자들 보고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조정해서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검도를 막 시작해요. 유도를 막 시작해요. 근데 이제 뭐 나이프를 든 상대방 또는 찔렸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훈련을 하고 싶어요 하면 오시란 말이에요. 오면 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르쳤던 현직자들 위주로 먼저 우선권 드리니까 여기 숫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뭐 장수가 크지도 않고 소수 멤버십으로 계속 운영하는 거니까 비영리로. 뭐 그거는 오시면 돼요. 오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특수부대나 이제 공안직 전술 교육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문의하셔가지고 와가지고 배우고 가고 싶어 하세요. 예, 뭐 적극적인 분은 어떤 분들은 뭐 부산에서 한 몇 년간 배우고 올라가면 될까요? 뭐 이러는데 제가 말리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냥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보충해 가시면 되니까. 예,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인상 깊었던 질문이 이제 되게 이제 이번에 그 신림역 사건을 보면서 회의감이 느껴지셨나 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의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을 대다수가 실제로 어떤 무술을 계속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게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피셜로 운동한 사람들은 자기가 절제 고수니까 3단봉만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스총만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제대로 수련한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아 내가 저 장면일 때 내가 저 상황일 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바로 와닿거든요. 바로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요지가 원장님은 도검류 전문가이신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러는데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그냥 확률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확률의 문제. 어쨌든 저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도검류를 수련하고 가르치면서 저 도검류라는 게 이제 초보자나 숙련자나 뭐 이런 사람에 따라서 어떤 루트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스파링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면 이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는 훈련이 안 된 일반인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저도 길 가다가 제가 뭐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 갑자기 칼에 찔렸을 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했을 때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과정인 거지. 전문가라고 해서 뭐 절대 고수라서 그게 뭐 절대적으로 괜찮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저는 뭐 이쪽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일 때는 요렇게 다 해결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꾼이라니까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변수가 필드 상황에서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확장할 거예요. 그래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죠. 확률적으로 좀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있는 거고.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확률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확률을 줄여 나가는 거. 그래서 무슨 절세 비급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것만 단기로 한 6개월 정도만 딱 바짝 훈련 받으면 내가 실제 그런 상황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누가 제일 많이 환상을 품는지 아세요? 군 특수부대원들. 그 다음에 공안직 뭐 이런 국정원이나 경찰 필드 요원들. 교육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교육할 때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총기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도검류나 맨손 근접격 투술은 엘리트 체육 출신이 아닌 이상은 당신들은 그냥 일반인들이다. 허세 부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체력 약간 좋은 일반인에 불과하다고. 그게 맞아요, 사실은. 예. 무슨 절세 비급이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예를 들면 이 동작만 반복하면은 실제 필드 상황에서 그게 될 거라고요? 그럼 UFC에서 활동하는 프로 선수들이 뭐하러 그렇게 피똥 사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뭐 죽을 똥 살똥해도 이기고 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으면 예? 그런 거 없어요.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거 없어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리즈로 올려드리려고 한 거 있잖아요. 지금 막 그 소위 유튜브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무슨 시연용 보여가지고 그게 마치 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목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시리즈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전혀 없어요. 싸움 독학이 제일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상대방이 주먹을 날라오면 내가 그 주먹을 피한 다음에 업어치기를 하면 된다. 간단하지? 근데 상대방이 주먹을 그냥 아무 때나 날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방어할 수 없는 틈에 공격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일단 못하는 타이밍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내가 피해가지고 업어치기까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 사람보다 스파링 경험치기는 능력치가 월등해야 돼요. 주짓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짓수 기술이 우리가 보고 따라하는 거 쉬워요. 에? 제가 이제 제 훈련 파트너 단짝 친구 있죠. 에? 그 의사 친구랑 노기 주짓수 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 마스터가 나온 영상을 보고 계속 2시간 동안 그 기술만 반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짓수 도장에 가서 뭐 도복이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2, 3주 지나서 겨우 될까 말까 이렇게 돼요. 스파링에 접목시키는 거는. 예. 근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술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는 이렇게 피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업어치기 동작을 막 300번 따라 했어? 그랬는데 실제 필드 상황에서 실전 상황에서 주먹을 보고 피하고는 업어치기를 한다고요? 제가 볼 땐 그건 천재라도 불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돌 위에 뚝뚝 떨어지면 그게 10년 지나고 5년, 그 다음에 10년, 15년 지나면 그게 어느 순간 보면 돌이 이만큼씩 파여 있단 말이에요. 물 떨어지는 그 부분에. 근데 하루하루 동안은 그게 돌이 파이는지 전혀 안 몰라요.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한 몇 달 또는 몇 년 하다가 포기하죠. 에이, 물방울이 어떻게 돌을 깎아내? 이러면서. 보는데 변화가 없거든.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둔한 사람들, 예,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냥 뭐 시킨 대로 하거든.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기든 지든. 제가 검도할 때 그랬어요. 제가 검도할 때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막 맨날 맞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이만큼 파여있더만, 돌에. 15년 지나니까 이만큼 파여있고. 한 17년 차 되니까 그 눈에 보일 정도로 파여있었어요. 지금 저 주짓수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5년이 넘어가도 솔직히 제가 지금 딱 띠에 맞는 실력이거든요. 예.
많이 다쳐서 중간중간에 잘 못한 것도 있고 도장을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제 띠 승급에 있어서 불리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실력이 딱 그 실력이에요.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특히나 제가 하던 분야랑 전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까먹어. 이 50대, 40대 후반이나 50대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뭔가 배울 때는 그렇게 이 학습 소화율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 주짓수 제가 지금 했던 것도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래요. 저는 하루하루를 어떤 심정으로 하냐면 그냥 돌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글자 새기다 보면 언젠가는 돌이 파여서 글자가 새겨지겠지. 왜냐면 저는 검도를 그렇게 해서 20년 했었기 때문에 주짓수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했는데 스파링 하면 주구장창 다 져. 심지어 이제 까마득한 후배한테도 져. 그럼 탭 치면 돼. 예. 또 잘 될 때는 또 잘 돼. 그것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잘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돌에 글자 새긴다는 심정으로 물 떨어뜨린다는 심정으로 이게 어느 순간 10년 차 돼 있으면 딱 새겨져 있거든요. 15년 차 지나면 더 새겨져 있고 저는 그걸 검도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주짓수도. 예. 무슨 얘기하다 그래 얘기.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말하는 전문가들은 저와 같은 과정을 거친 분들. 근데 이제 저는 둔하지만 저보다 지금 막 검도 그 엘리트 국가대표 선생님들, 고단자 선생님들, 뭐 주짓수 국가대표 사범님들 이런 분들은 재능까지도 타고난 분들이잖아요. 그래 끈기와 함께 이런 분들은 아주 화려하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그러한 어떤 특정 분야의 기교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15년, 20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갈고 닦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짓수 같으면은 그 유튜브 채널에 유명하신 분 있죠. 김관장 박사장님. 예. 그분이 그 김관장님이 막 선수로 막 유명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살 빼려고 주짓수에 갔다가 그냥 박준영 관장님 도장에서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는 브라운 때 아마 그 재성동 쪽에서 도장을 차렸을 거예요. 예. 그때도 뭐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가르칠 때 보면 자기가 얼마나 한 분야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가 딱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분이 실제 주짓수 실력이 막 같은 블랙벨트 아래서도 월등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모르겠는데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르칠 때 보면 이 사람이 이쪽 분야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한 티가 나요. 그럼 그분은 전문가가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블랙벨트 체육관에 갔는데 도장을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자기는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못 가르쳐. 엉망진창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설명했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러고 준비도 안 돼 있어. 제가 딱 보면. 왜냐하면 저는 주짓수는 잘 모르지만 교육자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교육자로서는 제가 경력이 엄청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르칠 준비가. 그런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한 전문가도 아까 얘기했듯이 생존 확률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그나마 아예 그런 거 생각 안 한 사람보다는 좀 더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거고 제가 가르치는 어떤 모의 상황 훈련이나 이런 게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르치고 실제 배우는 분들도 너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되진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 실제 나이프를 두고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싸움 독학이나 만화나 웹소설이나 영화처럼 절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검도 한 2년 차 때 2단, 초단, 2단, 2년, 3년 차 때가 제일 자신감이 막 업그레이드 됐을 때거든. 내가 죽도 하나 들고 가면 길거리에서 웬만한 양아치들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꾸준히 한 15년, 20년 해보면 17년 이상 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막 우물 밖에 또 더 큰 세상도 있고 막 제가 그랬잖아요. 산 넘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거든요.
뭐 검도 같은 경우에 당장에 보세요. 8단 선생님들 그 괴물들이에요, 그분들. 8단 선생님들은 7단 선생님들이 8단 선생님들 보고 괴물들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도는 주짓수하고 다르게 뒤로 갈수록 승단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6단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2명을 이겨야지만 7단이 되거든. 그럼 7단도 완만한 괴물인데 그 스파링 경험치라는 게 뭐 40년 이렇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7단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또 2명을 이겨야 8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단 선생님들도 8단 선생님들 괴물들이라 이래요. 예. 주짓수로 치면 주짓수 블랙벨트 5단이 되려면 주짓수 블랙벨트 4단끼리 압도적으로 2명을 이겨야지만 5단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예. 그냥 주짓수는 이제 블랙벨트 달고 나서부터는 그냥 수련 열심히 하고 이러면 그냥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블랙벨트 따기 전까지가 아주 힘든 거지. 예, 검도는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초반에는 하기가 쉬운데 뒤로 갈수록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검도 한 2, 3년 해가지고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예. 뒤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괴물들은 많다. 주제 파악이 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짓수도 마찬가지겠죠. 맞죠? 어쨌든 생존 확률이란 건 알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근데 이렇게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확률적으로 확실히 높아요, 생존 확률은.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직자분들 보고 한 번씩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헬스장 가는 거 뭐라 하고, 골프 치러 가고 뭐라 하고, 필라테스 하는 거 뭐라 해요. 그 운동들 자체는 너무 좋은데 적어도 공안직 현직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부끄러운 거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이러면 내가 일단 훈련이 돼 있어야죠. 그거는 막 경찰 탓만 하고 왜 경찰이 구하러 안 왔어 이러기 전에 내가 일단은 훈련을 해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시간 너무 오래됐다. 빨리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교육은 지금 그 네이버 밴드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저희 오프라인 수련 모임 밴드 계속 가입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근데 전부 다 거절하거든요. 일단 밴드는 실제 오프라인 수련 시작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려놔서 기술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놔서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카톡 플러스 채널인데 카톡 플러스 채널에 제가 여기 댓글에도 링크 걸어 둘게요. 그 BK예요. 이게 이제 이름이 수정이 안 돼서 디펜스 클럽이라고, 루트 컴뱃 시스템이 아니라 BK 디펜스 클럽으로 아마 명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카톡 플러스 채널. 여기에 반드시 먼저 본인이 어떤 목적 하에서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전과 유무 이런 거 전부 다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나이프나 뭐 기술들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절대 안 되고 아예. 그리고 이제 전과 기록이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돼요. 뭐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은 뭐 이제 개가천선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어쨌든 우리 현직자분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과 기록 없고 일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수련 모임을 하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분들이 막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이제 일이 바빠지면 또 못 나오다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제가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일단은 오면은 끝까지 이제 진짜 끈기 있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꾸준히 놓아야 되는데 결국 거리가 머니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 멤버를 딱 제한하고 진행하는 형태라서.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가입 신청하시면 안 되고 카톡 플러스 채널 BK 디펜스 클럽에 1대1 카톡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상세히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 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1차로 통과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시설 사용료는 이때 있잖아요. 회달. 코칭은 무료지만. 그래서 그거 금액을 입금하시면 제가 밴드 초대하면 밴드에서 이제 수련하고 6개월간은 관찰 기간을 가져요. 6개월간 관찰 기간 가져서
괜찮다 싶으면 정회원 멤버가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그만두셔야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수련 모임을 이제 활성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원도나 서울이나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일일 수련을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파트너랑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 이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맞춤형으로 좀 짜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 훈련 파트너랑 하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간 될 때 일일 참석으로 집체 교육 받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맞죠? 어쨌든 교육은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좀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필리핀어 무기술 뭐 소드 레슬링이라고도 하던데 필리핀어 레슬링 있죠. 제가 개발한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라운드 상황에서 도검류 디펜스를 어떻게 할 거냐, 스파링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는 뭐 지도자 양성 과정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내년 이후로 제가 지금 본업 분야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경감부생들 범죄학 강의도 지금 계속 진도가 밀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전문 사옥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저희 회사 사옥을 따로 만들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이 다양한 이제 재능 기부할 수 있게끔 뭐 전술 사격이나 아니면 뭐 정보 수사 기법, 정보 수집, 이제 방첩 기법 뭐 이런 거 서로 이제 암묵지 나눌 수 있게끔 교육장을 좀 단독 사옥으로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이제 루트 컴뱃 시스템 교육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무슨 질문 남겨주셨는데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간 게 있다면 지금 이 영상 댓글에 다시 한번 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체크해 놓은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검도뿐만 아니라 이제 수련한 기간을 따지면은 이제 나이가 있고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7살, 8살 때부터 태권을 시작했거든요. 저희 태권 전수하신 분이 계셨어요. 도장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 태권, 그 다음에 이제 검도, 뭐 유도도 잠깐 했고, 복싱도 약간 조금씩 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찔끔찔끔한 거니까 빼고, 그래서 뭐 검도하고 이제 칼리 지도자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주짓수야 제 취미로 자기 개발 차원에서 그냥 꾸준히 하는 거고, 이렇긴 한데, 제가 이제 한 40년 넘짓 수련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수련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이게 특히나 막 대학생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 대학생 때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힘들었는데 생계를 따로 꾸리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보통 의지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만 그냥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냥 아예 잡아버리고 내가 매일 밥 먹듯이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이제 생활 패턴으로 잡아놓고 수련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저 지금 오늘 지금도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주식체육관 촬영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됐네. 가야 되는데 요즘에 딸아이가 방학을 해서 이제 낮에 육아한다고 지금 완전히 기가 빨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이 번아웃 됐는데 주식체육관 가기 싫은데 또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수련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수련하는 그 삶 자체는 되게 즐거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련하는 그 자체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특히 스파링 중심의 무술이라는 건 주짓수도 그렇고 검도도 그렇고 저도 검도할 때도 그렇고 주짓수 할 때도 그렇고 막 교만, 질투, 시기, 그 다음에 체념, 포기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로 겨루다 보면 계속 자연스럽게 생겨나가요. 이게. 그래서 힘들단 말이에요. 몸도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요. 근데 이래 수련하는 그 전체의 삶은 되게 즐거워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제 제자분들이 우리 공안직 현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련은 힘들지만 수련하는 삶은 즐겁다. 네. 그냥 꾸준히 이 낙숫물에 바위가 파이듯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보면 파여 있어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뭐 절대 고소란 개념도 없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현직자분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사건이래. 미국 최고 특수부대가 이제 출동을 나갔는데,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 이 헬리콥터 타고 보통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사일 날라가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폭파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최고의 특수부대원들 한 명 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제 금액도 그렇고, 그분들 한 명 한 명 다 진짜 완전 뭐 날고 긴다는 분들인데, 그냥 공중에서 순식간에 이제, 예, 그게 전쟁이고, 그게 전투고, 그게 실제 필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절대 고소 이런 개념 없어요. 필드 상황에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도 부족하고, 예, 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